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진행의 김난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올랐습니다. 외국인의 나홀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오르면서 800선을 뚫어내지 못하면서 턱 밑에서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를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 왕좌의 게임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방송이 끝나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더 많은 정보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함께 만들어갈 전문가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주백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 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장을 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어쨌든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이제 오늘 장 어제부터 해서 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잭슨 홀 미팅을 앞두고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그렇게 폭발적이지도 그리고 매수를 이끌어내주는 주체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해서 조금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들은 좀 잭슨 홀 미팅에서 뭔가 이렇다 할 이야기가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우리 생각을 좀 해보면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당시에도 그랬고 사실 그렇게 이 잭슨 홀 미팅이나 우리 FOMC 회의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전에도 그렇고 사실 이전에도 경기 침체나 이런 위기들은 항상 있었지만 좀 많이 좀 의존적이고 많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 됐던 간에 우리는 방향성은 계속 보고 가야 돼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명확한 방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방향성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고 또 오늘 신전약 종목에서도 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지수적인 측면에서 좀 봤을 때는 좀 마찬가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키친파동 경기 소순환기에 해당하는 이 800일선에 좀 딱 정확하게 저항을 좀 받고 지금 며칠 새에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하락세가 어디서 마치고 좀 어디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실 지금 시장이 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시장 상황 자체가 이렇게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조금씩 지금 시장이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렇게 저항대를 터치해 준 것도 그렇고 6월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좀 장기 파동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보이면서 그래도 시장에는 예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시장을 상방으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힘 자체는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에서 또 뭔가 좋은 긍정적인 방향성이 좀 제시되면서 이 2550선 현재 차트 위치상으로 보이는 2550선 검은색 선 이 키친 파동을 좀 상방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와준다면 이번에도 또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오히려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반응 안 하고 바닥을 좀 확인하는 정도로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한 2,300 이 정도에서 또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우리 시장을 경제를 이끌어줄 썸띵이 나올 때까지는 좀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좀 지지부진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상방을 좀 뚫어낼 준비도 함께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인 부분을 짚어드렸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제프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우리가 차트상 보기에는 십자 도지 형태로 나왔죠. 보통 우리가 십자 도지라고 하게 된다라면 추세가 전환된다라고 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를 한번 곱씹어 본다라면은 전날에 이제 미국 지표상에서 나왔던 지표상에서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PMI 지표도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나 뭐 일반적인 PMI 지표도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 판매 지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나왔다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 지금 앞으로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 어쨌든 간에 중앙은행이 원유를 더 푼다든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선구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 좋게 지표가 나오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가시화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더욱더 강하게 긴축적인 요인들을 하게 된다라면은 시장이 무너지고 말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긴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비둘기적으로 도비시하게 말하는 거를 나올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국내 시장도 동일시하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시장에 있었던 지표들이나 이런 전망들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이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주체들이 누구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단연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7월 달부터 지금 8월 24일 동안에 코스피 순매수 물량만 5조가 넘습니다. 이 5조가 넘는 동안에 그럼 누가 제일 많이 팔았냐? 기관이 제일 많이 팔았어요. 기관은 그럼 뭐 때문에 팔았을까? 1, 2분기 때 시장을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았었고 그때 기관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시장들이 좌충우돌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기관들이 물량을 좀 더 손절하거나 소화하고 다시 말해서 다시 새로운 섹터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장이 지금부터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고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아마 교착점이 될 것 같고 이 지점부터 이제 비관론 시장이 더 빠질 것 같다. 저점을 깨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거니까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니다. 지금부터 시장이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다 나왔었고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시장 올라갈 거야라는 긍정론자. 이 두 가지가 지금 붙는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증시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더 자세히 본다라면 거기서 이제 주도주라는 게 나오게 되고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수익률 편차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포트 재정비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요. 역시 제프 전문가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으로 한번 정비를 해보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왕좌의 게임 룰과 함께 수익률 또 순위 변화가 있었을지 확인하고 오시죠.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 속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격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볼까요? 슈팅스타 왕좌의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되고요. 5명의 전문가는 모두 공평하게 전략 종목을 편입. 3개월 동안 전문가가 가져간 수익에 따라 우승자가 결정됩니다. 고심에 가져온 전략 종목인 만큼 경쟁자들보다 왕좌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수도 혹은 오히려 발목을 잡히는 한 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왕좌의 게임 수익률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포트 정비구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적풍 전문가의 전략주에 대한 가격 전략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에서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범위는 16,000원에서 17,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 앞으로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백사 전문가의 종목들 또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EV 첨단 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가 오늘 또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9%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만 지금 우리 전문가님은 조금 매수가가 살짝 위였어서, 근데 이제 오늘 또 거래량과 함께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더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손절가 거의 직전까지 지금 네. 내려갔다가 지금 정확하게 또 반등을 좀 다행히 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좀 추천을 드렸는데 또 최근에 이 리튬 관련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로 투자사로 죄송합니다. 자회사가 아니라 이제 투자사로 이제 리튬을 공급하는 이 리튬 소재 기업을 이제 직접 투자를 한 이런 이력 때문에 지금 오늘 또 다른 리튬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지금 같이 좀 시세를 받아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경고음이 울리기 전에 지금 반등을 딱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 아주 좀 괜찮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선이 뭔가 예사롭지 않게 쭉 흐르고 있습니다. 보면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맞다가 그죠?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저항대를 형성을 하고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지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어요. 이 2401선이 뭐냐라고 하면 경기 대순환기죠. 이제 주글라 파동에 해당하는 10년짜리 사이클에 해당하는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EV 첨단 소재의 차트 위치를 좀 살펴보면 10년짜리 장기 파동을 한번 돌파를 한 상황이고요. 10년짜리 장기 파동을 한번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241선 단기 파동 그리고 경기 소순환기 지금 저항을 정확하게 맞고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치고 다시 돌아서 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EV 첨단 소재라는 종목은 현재 1600선에서 2200선까지 이 박스권을 좀 그려 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거의 1년 정도 사이에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권인데 저희 매수 가격 책정된 데가 보면 이제 1,800원 근처입니다. 이거는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충분히 저는 2200 이 전고점을 목표로 잡아드렸지만 저는 충분히 이번에 이 경기 소순환기에 해당하는 이 801선을 돌파하면서 대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충분히 보여지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제 리튬 관련 뉴스도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물이 들어올 겁니다. 물이 들어오면 이제 열심히 노를 저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S&T 중공업을 보도록 할 텐데요. S&T 중공업은 지금 1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 종목이 계속 급등을 해주면서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데요. 이제 뒷심을 좀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네. 뭐 어떻게 왜요? 숨을 좀 해드려야 되나요? 네, 제가 열심히 하셔야죠. 네, 이번에 좀 제약바이오에 좀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네. 지금 손절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요번에 타이밍을 좀 잘못 제가 짚은 것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절가를 좀 조정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해는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9월 말까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상황을 보니까 그 전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제가 포트 가리를 해 나가면서 지금 손절보다도 오히려 지금 수익이 더 빨리 쌓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 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회를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는 거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S&T 중공업도 또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추천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S&T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방산주의 이슈가 핫한 게 F50이나 아니면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K2 전차. 예. K2 전차가 이제 수출 호조로 이어지면서 지금 방산주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 SNT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K2 전차에는 직접 납품을 지금 선정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K9 자주포에는 이전부터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던 상황이라 K9에 대한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폴란드나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방산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K9도 거기에 이제 화두가 되었죠. 그래서 K9도 수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 SMT중공업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추천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빨간 선이 쭉 지금 허리를 지나고 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10년 동안 하락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2011년부터 지금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졌고 사실 반등을 크게 2020년 당시에 하기는 했지만 하락한 거에 비하면 사실 크게 상승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장기 파동을 뚫고 나가려고 여기서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거래 대금이 한 250억, 300억 정도가 지금 발생해주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우리 목표가를 상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수급 들어오는 걸 보고 추가 목표가 상향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하시고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로코리아를 그냥 바로 볼까요? 좋아요. 네네네. 하이로코리아 바로 보겠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노선 바꾼 다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네, 하이로코리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같은 포지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10년짜리 장기 파동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10년짜리 장기 파동을 돌파하면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래 대금도 지금 계속해서 볼륨을 키워 나가면서 400억 이상, 뭐 800억, 700억 이렇게 거래 대금을 볼륨을 키워 나가면서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한 거래 대금 3,000억 정도 발생하는 캔들까지는 한번 지켜볼 요량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느긋하게 홀딩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편입을 한 SNT중공업과 하이로코리아 모두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기대해보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백사 전문가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주백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또 제프 전문가의 종목들 AS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이솔루션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을 이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종목 편입했는데 다 엄청난 수익을 네. 내고 있는데 네. 이 오이솔루션만 살짝 네. 조금 손실을 맞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5G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입을 해야 된다. 요거에 대한 투자 원칙 자체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이렇게 양자 구조로 세계화가 아닌 이제 비세계화가 되면서 따라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지금 유럽 현지 내 그리고 미국 내에서 있는 화웨이를 쓰고 있는 중국의 5G 망대를 뜯어내고 결국에는 국내 산업 자체가 많이 진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자체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너무 쌌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포인트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수익률 자체가 저조할 텐데 왜 그러냐? 시장에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따로 시장과 지수와 비슷한 연계 형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최근 하락 자체도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지수에서 빠졌던 5거래 연속 빠졌던 것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오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십자 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지수 전망 자체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한동안은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투자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이 투자 포인트가 결국엔 시장에서 알아줄 때 그때서야 다시 한 번 더 반등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5G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자체는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제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모두 투어 보도록 할 텐데요. 모두 네. 투어가 오늘 이제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급등이 나오면서 네. 13% 수익을 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한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으로 네. 일본이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네. 보유를 하시네요. 더 수익을 맞습니다. 내시겠다는 네, 목표가가 2만 원 정도 근처까지인데 제가 여행 관련주들이랑 이런 여행 패키지 항공 관련주들을 말씀했을 때 첫 번째 유가 하락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에서는 무미건조한 반응이었다가 첫 번째였고
뉴스였고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지금 잠시나마 시장에서 좀 헷갈리듯이 여행주가 못 올라갔었는데 오늘 굉장한 이슈가 있었죠. 일본 같은 경우에서 따로 PCR 관련된 검사 제도를 절차를 좀 완화함에 따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과 항공주들이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그 흐름에 따라 가지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많이 받쳐주게 되었었고요. 목표가까지 조금만 더 볼 수 있겠고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목표가까지 안 가더라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따로 언제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여행 관련주들이나 항공주 여러분 편입하고 계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던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터도 아주 바닥에서 잘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아주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9,800원까지도 보유할 수 있다고 하셨고요.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오늘도 8% 급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수익률이 110%. 네. 이 종목 하나만 배수를 하셨어도 시청자분들이 네. 예, 이번 한 달 동안 참 든든하셨을 것 같은데 네. 대명에너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지금 오늘자 들어가지고 좀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많이 바뀌었냐? 사실 제가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따로 전략적인 종목을 소개할 때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극명하게 나눴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52주 신고가 돌파했던 종목 자체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항상 늘상 알고 있었던 태조 이방원이라는 종목 중에서 원을 제외한 나머지 태조 이방 자체가 전부 다 신고가를 갔어요. 자, 그러면은 원전주 쪽에서는 시장에서 지금 주도 업종이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대명이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급하게 말아올리면서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라인대 기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전치부터 시세를 한번 급하게 한번 주고 박스권, 그 다음에 시세를 급하게 주고 박스권 형식으로 있습니다. 한 번 더 돌파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질지 요기에 따라 지금 현재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목표가까지 아니면 목표가 이상으로 좀 더 볼 수 있다 보니까 아직에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명에너지 종목이나 현대에너지 종목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도 못 사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이 업종에 대해서 사고 싶다라는 마인드가 안 생깁니다. 왜? 언제든 떨어질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저는 keep going이다, 뭐 가도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대명에너지는 110% 수익률을 냈지만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실 매수하는 그 위치가 아주 바닥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셨다면 또 네, 무려 26%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참 기세가 대단합니다. 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당시 때를 한번 되돌아본다라면은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지금 자리에서 추천을 주네요 하면서 이거 종목으로 인해서 제프님의 수익률 자체가 꺾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좀 우려에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그 당시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도 업종에 대한 의심 자체가 충분하게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진입했었고요. 마찬가지로는 신고가를 아주 기분 좋게 나와주면서 장중에 19%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까지도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거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제부터 좀 늦었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만 목표가 8만 원까지 계속 홀딩하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삼형엠텍 보도록 할 텐데요. 삼형엠텍도 부지런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마찬가지로 조선 기자재 업종으로서 제가 조선 기자재 업종 관련돼서 조선주와 더불어서 총 3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삼형엠텍과 그다음에 BMT, 그다음에 제가 전날 말씀드렸던 세진중공업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 정도를 이 포트폴리오에 추가시켰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대한민국 시장에서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캐시카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도 저는 좀 바닥권이라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업종 중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빛을 바르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주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삼형엠텍 같은 경우 후자의 경우고요. 사실 삼형엠텍이라는 종목을 좀 더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라면은 조선 기자재 쪽 관련돼 가지고 원전 쪽도 이제 따로 터빈도 제공하고 되게 다양한 곳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 상에서도 적당하다. 그리고 목표가까지도 지금 만 원 최소 기준은 10,000원입니다. 목표가 더 상향할 수 있고요. 사실 뭐 왕자의 게임이란 대회 기간 동안에만 계속적으로 이 종목도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도 10,000원까지 목표가, 최소 목표가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다음 종목으로 이제 BMT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MT도 10%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BMT, 요즘 뭐 기자재 쪽 워낙 강하니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예. BMT 같은 경우에도 그때 제가 이제 추천했던 당시 때 딱 저번 주 오늘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추천했던 당시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시장에서 이제 테마주라고 했었을 때 주도 테마주가 있을 거고 따로 이제 밑에서 놀고 있는 2, 3등주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수 있는데 BMT 같은 경우는 1등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과 동일하게 따라가는 형식대로 따라가다 보니까요. 목표가까지 그래서 얘가 다른 종목 대비해가지고 목표가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꾸준하게 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삼양현택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는 이제 시장이 끝날 때까지 홀딩할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전에 대명에너지를 홀딩하고 G2파워랑 그다음에 CS 베어링 종목을 청산했잖아요. 마찬가지 형식으로 이 세 가지 섹터 중에서 제가 어떤 종목을 청산하고 청산하지 않을지 이런 방식들이 구분되니까요. 관련된 것들은 제가 노론 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프 전문가가 보유한 정말 많은 종목들에 대한 AS를 또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3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 이 노란톡에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무료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되네요. 네. 제가 매크로 투자자다 보니까 네.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송에서 공개하기에는 시간이 한참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잭슨홀 시장 미팅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앞서 방송에 요약드렸듯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결국엔 지금 시장에서는 비관론자와 낙관론자가 서로 싸우고 있는 이 양립 구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정비입니다. 그럼 어떤 포트폴리오가 지금 좋을 거고 안 좋을 건지에 대한 명확하게 이제 구분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방식 관련해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방송이 끝나고 8시 10분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수익률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이 잭슨홀 미팅 전 포트폴리오를 가꿀 수 있는, 정비할 수 있는 전략을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스크롤 조금 내려보시면 제프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방송에선 다 해드리지 못하는 더 많은 고급 정보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신전략 스포일러 코너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두 전문가들의 전략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백사 전문가가 가지고 온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첫 번째 힌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필수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역시 이제 요즘 강한 쪽으로 또 전문가님도 골라오셨군요. 네, 제가 이미 한 4월, 5월, 6월 해서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은 계속해서 추천을 좀 많이 드렸어가지고 좀 색다른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좀 추천을 해드릴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예전부터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섹터가 강력하게 가다 보면 그 연관되어 있는 산업군들이 좀 같이 뒤따라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가 좀 더 강세가 나오게 되면 물론 저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더 강하게 갈 거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파동은 있을 거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 좀 시세가 많이 안 나오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가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해 나간다면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많이 이제 탑으로 뽑았었던 섹터군 두 개가 하나는 이제 전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까다로워요. 아시다시피 뭐 우리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서 이렇게 지속성이 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동반되어 있는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ESS라든지 아니면 이걸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리만 사태 이전에는 2007년 이전에는 건설, 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때를 굉장히 잘 타서인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그런 건설업, 뭐 중공업 그리고 조선업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가던 때거든요. 그리고 2010년 이후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IT와 전기 전자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자 그리고 IT가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 다음 10년은 무엇가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게 4차 산업이에요. 근데 제가 4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방송 관계상 시간상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거품일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그 4차 산업이 되기 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하면 그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인프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 최근 오늘도 뭐 제주도에 풍력 단지를 뭐 추가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특히 이런 스마트 그리드나 뭐 전선 관련주들은 기대감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의해서 좀 많이 상승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테마성이 아니라 그냥 정말 시총도 좀 무겁고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이런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친환경 에너지가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업종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관련한 수혜주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힌트는 꾸준한 실적 증대, 영업이익 개선 이렇게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실적도 좋으니까 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실질 투자나 실질적인 수혜를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증대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눌려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기 파동을, 장기 저항대를 돌파할 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실적 증대입니다. 실적 증대 없이 장기선을 돌파한다면 대부분 그냥 테마성으로 끝나고 상승분을 반납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시총이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더 최근 이제 한 3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실적이 증대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뭐 10배거가 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고 물론 10배는 아니더라도 3배, 4배 갈 수 있는 종목은 이걸 많이 강조드렸어요. 첫 번째, 실적. 튼튼한 전방 산업. 두 번째, 새로운 신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그런 전방 산업으로 튼튼하게 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실질적인 뭐 태양광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로봇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새로운 모멘텀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10배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힌트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좀 떠오르시나요? 결국에는 전선 관련주다라고 이제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선 쪽 관련돼서도 저 좀 볼 때 좀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 업종에서도 지금 많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갔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선 쪽으로 돌리는 것도 저도 좀 좋다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서전기전. 아닐까. 오히려 지금 제가 주백스 전문가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가총이 좀 낮고 잘 튈 수 있을 만한 그런 변동성이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백사 전문가님이 좋아할 만한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차트를 여기 이것저것 돌려다 보니까
전선 관련주에서 서전기전이라는 종목 자체가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서전기전의 종목이 아닐까요? 아닐까요? 좋은 종목인데 아까 네. 제가 시총이 크다고 오늘 종목이. 예. 집중하세요. 네, 진짜 집중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일지 마지막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LG의 동생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LG의 동생, 진짜 동생이에요? 진짜 동생입니다. 네. 진짜 동생이고 예전에는 LG 내에 이제 같이 함께 있다가 지금 이제 분사해서 나온 아마 이쯤이면은 이제 알 것 같아요. 네, 알 것 네. 같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이 기업들도 얼마나 이 지속성 있게 하냐 그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좋은 인프라를 또 사업 인프라를 가지고 있냐도 사실 이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기업의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중에 한 줄기이다라는 것도 충분한 지금 현재 메리트고 여기서 제가 좀 노리고 있는 거 하나 좀 뭐라고 할까요? 숨겨져 있다가 좀 한번 반짝하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최근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면서 맞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충분히 지금 매출의 3분의 1 정도가 해외 매출이에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지금 충분히 나고 있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입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옴시티 쪽에서도 충분히 한번 수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튼튼한 전방 산업과 함께 새로운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도 이 입지를 다져갈 만한 종목이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들어보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주백사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에 대한 힌트 화면으로 정리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이벤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 쿠폰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인데요. 힌트를 들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 종목명을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노란톡에 들어오시거나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힌트는 주식의 본질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주식의 본질 뭘까요? 주식의 본질은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은 우리가 잘 가는 친구를 사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죠. 많이 빠진 거를 사가지고 그렇죠. 적당한 값에 팔자라는 겁니다. 오늘이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앞서 종목에 대한 AS를 했을 때 대명에너지나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규 진입 자체가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와 신저가가 극명하게 나왔던 하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52주 신고가에 대해서 나왔던 종목이 있으면은 반대로 52주 신저가가 나왔던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도 이 합전에서 쭉 포트폴리오 보시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시장이 긍정론자입니다. 긍정론자 보니까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편입을 해보자. 왜 시장 사이드에서 정말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정말 진짜로 안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부터 지금 할 때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을 힌트로 가져왔고요. 두 번째 힌트, 세 번째 힌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감이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힌트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힌트는 제2의 엑시 인피니티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엑시 인피니티 이게 뭐예요? 작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 NFT 쪽이나 게임 쪽 예. 그쪽으로 많이 이제 P2E 쪽 어. 이런 쪽에 관련된 거고 엑시 어. 인피니티라는 게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 정말 핫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이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 그걸 통해서 게임에서 만들었던 재화를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실질적인 돈 얻는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이런 바람이 불면서 위메이드라는 종목 자체가 정말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재생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이 태조 이방원 여기에 대해서만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내에서 반대로 그쪽에 몰린다는 것은 반대급 부상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적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게임 업종, 메타버스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이거를 지금 들어갑니까? 이렇게 한 생각이 들 맞아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첫 번째 힌트를 드렸던 주식의 본질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본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졌을 때 기준으로 사람 투심 자체가 많이 내려갔을 때 기준으로 들어가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관점상에서 수익이 낼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습니다. 네, 진짜 좀 의아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오늘의 종목.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답을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들어오셔서 오늘의 종목명 올려주시고요. 마지막 힌트까지 남아있으니까 들어보시고 오늘의 종목명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힌트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힌트는 모두의 마블 모두해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모두의 마블이라는 이 게임을 만든 기업일까요, 혹시? 그렇죠. 근데 아. 이제 모두의 마블 모두해라기보다는 네. 모두의 마블 모두해 이렇게 불러야죠. 그래서 노래가 있었군요. 그렇죠. 노래 BGM이 있었습니다. 제가 안에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하니까 좀 후끈후끈 달아오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두의 마블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하고 있는 부루마블이라는 걸 계기로 모바일 게임에서 선두주자로 나왔었고 그걸 통해서 정말로 이 기업 자체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2분기 상에서 이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로 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국민성이 결국 있는 투자랑 주식 투자도 좋아하시고 부동산도 좋아하시잖아요. 그것들을 감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게임을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이제 2분기 때 내렸었다가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 아니면 하반기 때까지는 낸다라고 말을 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상에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2주 신저가가 나왔고 여러분들 아마 충분하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추신 분들은 따로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1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제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입장하셔서 오늘의 종목명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프 전문가가 준비한 오늘의 힌트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략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식사 전문가가 준비해온 오늘의 전략주 어떤 종목인가요, 전문가님? 네, 아까 저희 제프 전문가님이 이제 전선주 아니냐고 예.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 이제 아니라고 대답을 못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헛다리를 짚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전선주가 아니고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네. 오늘의 제 제목은 이제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충분히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 크게 지금 시세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차후 실적에 기반해서 차곡차곡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이 종목은 막 엄청 급등하기보다는 차곡차곡 아마 9월 말까지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차곡차곡 이제 수익을 좀 쌓아주지 않을까, 그런 종목으로 좀 생각이 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최근에 또 이 대형주들이 굉장히 잘 가지 않습니까? 뭐 CS 베어링 먼저 가고 윈드도 지금 막 따라가고 있고, 뭐 OCI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무거운데 잘 가고 있죠. 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시가총액이 좀 괜찮은 종목 중에 큰 종목 중에서 하나 좀 뽑아보고 싶다 해서 이제 LS 일렉트릭을 제가 오늘 선정을 해봤고요. 일단 차트적인 측면을 보자면 우리 아까 S&T 중공업이라든지 하이로코리아랑 지금 같은 자리예요. 10년짜리 장기 파동, 10년에 이은 이 하락 파동을 이제 이겨내고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이렇게 때가 좀 맞을 때, 지금 경기 상황과 좀 맞아 떨어질 때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오늘 뭐 물론 한 6% 대형주 치고는 많이 올랐습니다만 충분히 지금도 접근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 전략을 바로 저희가 설정을 해드려야겠죠. 매수 가격은 57,000원, 57,000원에서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57,000원에서 63,000원까지 뭐 요 정도 선이면 어차피 우리 장기적으로 보니까 천천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못하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일단 7만 원을 잡고 가는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아마 목표가를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7만 원 이제 상방으로 돌파하게 되면 조금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1차적으로는 7만 원을 잡고요.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우리 241선 1년 사이클이 있는 기준에서 이제 손절가 53,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제프 전문가가 준비를 해온 오늘의 전략주 종목명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가 되고요. 자세한 전략은 이어진 온라인 방송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워낙 뭐 찍었다 하면 오르기 때문에 네. 오늘의 종목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도주가 오히려 아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더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또 방송해 주시나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던 주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주식의 본질이 시장에서 열광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잭슨 미팅이 무엇인지, 이게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는지, 이게 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고, 그리고 어떤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 잔존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제가 무료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오늘의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과 함께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란하죠. 관련해서 자세한 또 전략과 더 거시적인 이야기들까지 다 풀어드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검색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만 조금 내려보시면 전문가 사진 아래에 방송 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만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현재 1위를 시원하게 달리고 있는 제프 전문가의 더 많은 투자 전략은 이 온라인 방송에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왕좌의 게임 준비한 순서 여기서 오늘 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출연자가 제시한 가격 전략하에 실제 실현 가능한 수익률을 표기하는 가상 시뮬레이션인데요. 다만 투자자 매매 시점에 따라 실제 수익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왕좌의 게임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전략과 종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